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번에 보면 저도 요번에 처음 하는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라는 게 있더라고. 와, 진짜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했어요. 첫째, 그게 있어서 진짜 괴로움이 없어졌어요?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아무도 안 지키는 법이 돼. 쓸데없는 법을 만들고. 그럼 아무도 안 법치고 있다가 문제가 뭐죠? 그럼 우선 준법과 법치를 무시해버리는 꼴이 돼요. 준법, 법치에 대한 성스러움을 깨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죠? 아무도 안 지키고 있다가 혹시 얘가 좀 미워. 얘 들여다보다가 얘는 이거 어겼어. 그러고 얘는 잡아가는 그 법이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사또님께서 불러다가 네 죄는 네가 알렸다. 진짜 이런 거는 법이라고 만들고 있는 거예요. 컨서버티브는 그런데 반대합니다. 그런 법 제안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돼요. 그리고 법을 일단 만들면요, 지켜야 돼요. 진짜로 지킬 만한 법을 만들고 지키고 진짜 처벌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무슨 도덕, 무슨 선언문 같은 걸 만들어 놓고 법이라고 해요. 그러면 저보고 이런지, 직장 내 그런 괴롭힘을 넌 찬성하냐? 아니에요. 반대해야죠. 캠페인도 하고 설득도 하고 도덕적인 교육도 하고 서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걸 처벌한다면 어디서 처벌해야 되죠? 직장 내에서, 학교에서. 그게 컨서버티브가 얘기하는 나중에 2강, 3강 때 얘기했지만 리들 플래톤, 소부대에서의 그 공동체에서 문제입니다. 그걸 국가가 처벌한다? 처벌이 됩니까? 처벌이 안 될 뿐더러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그럼 오히려 조그만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순교를 하고, 교회 청년부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근데 직장 상사가 모범 보이고 그런 짓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자, 이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오염 문제면 난리를 죽여요. 문화오염 얘기 안 합니다. 문화오염 문제가 이제 미국에서 여기서 제가 만든 교재에서 나오는 거는 이건 겁니다. 제가 입에 담기도 힘든, 제가 예수님을 모독하는 그림을 갖다가 바로 뉴욕의 큰 메트로폴리탄 내가 전시회를 했단 말이에요. 자유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때 리버테리안 입장으로 볼 때 자유입니까? 리버럴리즘은 자유인데, 현대 리버테리안이즘은 입장으로도 자유가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그쵸? 네 돈으로 네가 만약에 조그맣게 어디서 전시를 했다면 어떻게 싫지만 했는데 왜 국가 돈으로? 저 그 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막말로 해서 전시회를 갖다가 개인이 어디서 했다. 그에 비하면 국가가 지원을 해서 메트로폴리탄에서 해요. 왜? 내가 낸 세금을 갖고 내가 보기에 토할 것 같은 거를 갖다가 전시를 해.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걸 전시하느냐 전시 안 하느냐는 가치 기준을 누가 정하죠? 국가가 정해. 그럼 국가는 누구죠? 대부분의 위원회가 정해요. 위원회는 이쪽에서 이거 갖고 밥 먹고 사는 놈들이 하는데, 이거 갖고 밥 먹고 사는 놈들은 대부분의 경우 반자본주의적인 경향이 많아요. 문화는. 왜냐? 이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느끼거든요. 자기가 미술의 천재라고 느껴. 근데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지, 세상에. 그리고 고등학교 때 같이 별로 옆에서 공부도 못하던 게 말이야. 어디서 장사를 하고 떼돈을 벌어. 그 사람이 떼돈을 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거에 대해서 자기는 생각을 못 해봤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표현의 자유 운운하면서 집단을 뭉쳐서 국가를 상대로 협박을 해갖고 국가로부터 돈을 만들어내요. 지금 우리나라 현상 듣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예술단체들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예술단체가 왜 이렇게 많은지. 근데 예술단체면은 음악이면 음악을 하고 미술이면 미술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협회의라고 이러고 다녀요. 왜냐? 그게 맞벌이죠. 리버테리안 입장에서 볼 때는 절대 안 돼요. 일단 리버테리안 입장으로 볼 때도. 하려면 너네끼리 하는 건 내가 참을 수 있어. 너네끼리 네 돈 내갖고 그다음에 하는 그거예요. 예를 들어 개인 문제도 그래요. 컨서버티브 자체는 거기서 부정적이지만 법적으로까지 처벌하자면 아까 말한 전체주의로 가는 거고. 자, 니네 무슨 클럽 하나 빌려갖고 너네끼리 무슨 뭐라 그러죠? 퀴어 발음도 안 되는데 퀴어 축제를 한다. 리버테리안들은 냅둡니다. 근데 왜 시청 앞에서 길을 막아놓고? 그러면 이성애주의자들이 판수 입고 나가면은 너네 허락하래?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자유를 얘기하면서도 꼭 국가의 권력으로 뭘 해보려고 듭니다. 그 다음에 종교와 자유의 문제인데, 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지만 종교가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봤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토크빌도 나중에 한 이걸로 9강인가 7강인가 이때 다시 할 건데, 바로 자유의 전제 조건으로 봅니다. 거꾸로. 벌웍, 요새라 그러죠. 어떤 모랄리티 요새로 봅니다. 그래서 뭐라면 데포티즘, 그러니까 전제주의죠. 아까 전제주의, 우리나라 대한제국은 전제국가다 그랬어요. 그 전제국가는 신앙이 없이 통치할 수 있어요. 왜냐? 주목으로 하니까. 내가 법이니까. 근데 진정한 자유는 이러한 신앙적인 혹은 절대적인 가치에 대한 합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철학적으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한국 사회의 문제가 단순히 정치 문제인가? 심한 경우에 정치가 아니라 저는 도덕 신앙의 문제로 와 있는 거예요. 합의되는 사항이 없어. 사람을 죽여서 왜 안 되는지에 대한 것도 이제 합의가 거의 없어지고 있어요. 아주 애매한 공리주의만 나와. 애매한 공리주의가 나오면요, 우리가 이런 주장하면 어떨까요? 노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데 우리 90세 이상 노인들은 다 이렇게 편안하게 가스로 보내드리자. 투표를 해서 이겨요. 이기면 결정하면 돼요. 국민투표 붙이면. 거듭 말씀하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지만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지 않고 민주공화제라고 합니다. 공화제적 원칙에서 그거는 가능한 얘기입니까? 안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수결로 해결할 수 없는 절대 가치가 있다는 것이 민주공화제의 원칙이고, 더군다나 미국 헌법에서는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도 미국이 또 많이 타락하고 있어요. 제가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리버티, 라이프, 그 다음에 행복 추구권, 이거는 99%가 찬성한다고 해서 다수결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를 해결하자고 하는 것은 이미 자유민주주의 토대를 벗어난 거죠. 물론 지금 이미 자유민주주의라는 자유자를 없애자고 하는 거죠. 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자를 없애자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야 됩니다. 그때 남는 거는 이러한 다수파의 횡포만 남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유주의 인간론인데요. 바로 이거예요. 아까 말한 이제 12페이지 이제 보면 봐도 모던하고 리버레이트 된 오토노미에서 자유로운 오센틱, 진정한, 이거 좋아하죠, 좌파들이. 진정한 인디비주얼은 뭐냐? 첫째 질문, 이런 존재가 존재하는가? 그 질문이에요. 막말로 해서 아까 극단적이지만 섹시시티에 나오는 미모의 젊은 여성, 명분에 나오고 그런 여성이 젊었을 때 모르지만 이제 나이 60 넘어가면은 그렇게 자주적으로 살 수 있는가? 이런 질문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당구장 표시해놨지만 절대적 자유는 절대적으로 타락한 경향이 있다. 전통과 관습으로부터 그리고 도덕과 종교부터 완전히 분리된 자유란 점점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이었고요. 이제 개념을 이해한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미국 운동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좀 쉬면 좋은데 또 9시 반이면 가셔야 되는 분도 있고 이제 그냥 강행하죠. 자, 13페이지. 자, 이제 자유가 뭔지. 왜 자유를 놓고 자, 개념 뭐죠? 클래시컬 리버럴리즘 있고, 모던 리버럴리즘 있고, 리버테리아니즘 있고, 컨설버티즘 있고, 요 네 개가 대충 어떻게 다르지? 정확하지 좀 막연하게 그려지죠, 이제. 이걸 바탕으로 이제 이 얘기 시작합니다. 자, 컨설버티즘은 뭔가를 지키기 위한 건데, 뭘 지키기 위한 거에 대해서 이제 시점별로 나타나는데, 미국의 컨설버티즘은 제가 이 교재에 2페이지가 되나요? 2페이지에 나오지만 무엇을 컨설버하는가 나오지만 아메리칸 파운딩 원칙과 그 다음에 루즈벨트 집권위의 작용에 대한 반발이라고 했어요. 자, 이제 첫 번째는 너무 굵직한 거고 두 번째 봅시다. 나중에 이제 하딩이라든지 그 이제 루즈벨트 이전에 후보라든지 이런 사람의 경제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고, 왜냐면 이것도 할 얘기가 많은데 이러면 너무 방대한 얘기가 되고. 잠깐, 루즈벨트가 들어섰어요. 뉴딜이라는 걸 해요. 세금을 마구 올립니다. 내가 미리부터 결론 얘기하지만 너무 학교에서 뉴딜을 좋은 걸로 배워왔지만 나중에 1990년대 정도 들어서 심지어 좌파조차도 합리적으로 그쪽 경제사 하는 사람은 뉴딜이 경제적인 효과는 없었다는 걸로 이미 판정 난 상황입니다. 사실은. 지금 세계사적으로. 다만 정치적인 효과는 많아요. 그 전에 나는 열심히 일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뭐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없어. 심지어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농사를 짓는데 나는 이걸 심으면 안 돼. 근데 우리는 그게 익숙해져 있어요. 옛날부터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뭐 이렇게 와서. 근데 미국 같은 내가 이걸 농사 짓겠다는데 정부가 와서 뽑아버리고 이걸 농사 지으라는 거야. 특히 미국의 개척농민 사상이라는 게 뭐죠? 그 사람들이 리버테리아니즘이 강한 이유가 있어요. 미국의 개척농민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서부 카보이드를 생각하면 돼요. 그야말로 제가 좋아하는 말로 내가 요강에서 헤엄을 치던 전보산대로 이빨을 쑤시던 내가 한다. 심지어 경찰도 필요 없다. 내 몸은 내가 지키고 필요하면 우리 마을에서 주민회의를 해갖고 보안관을 뽑으면 된다. 이 사고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국가가 와서 뭐 감 나와라 배 나와라 뭐 이런 것들을 벌이기 시작해요. 불만이 굉장히 고소됩니다. 이 리버테리아니즘의 정신적 그러니까 바탕이 그러니까 지지의 기반이 되는 사람은 누굴까요? 자영농민,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이에요. 장사들 하는 사람들. 자식들이 해주는 거 없어. 맨날 뭐 세금 걷고 뭐 그다음에 뭐 최저임금 한다고 그러고 그런데 뭐 도덕적으로 근데 뭔가 불쌍한 사람들 최저임금 올려줘야 된다니까 뭔가 말은 좀 안 쓰는데 그거 하면 가게는 문 닫게 되는 거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쟤는 조고라도 받고 일하기 때문에 잘라버려야 되는 거 현실 알면서도 뭔가 이 거대한 이 하버드 대학교 나오고 뭐 예일 나온 그 동부의 그 인테리들 명문대 나왔던 놈들이 또 그럴듯한 그 박애주의 얘기하는 거에 뭐 대항할 용기가 없단 말이야. 성질만 나지. 확 근데 한 주먹으로 때려보고 싶은데 뭐 이런 생각만 들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시작으로 해서 1930년대에 리버티 리그 운동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예, 13페이지 이제 한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들은 올드 라이트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뉴 라이트가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 이 올드 라이트라는 건 컨설버티즘이 생기기 전에 미국의 자생적인 라이트들을 올드 라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제가 일단은이라는 게 뭐냐면 이 정의라는 게 복잡한데 그래도 뭔가 개념을 갖고 있어야 고된 설명이 이해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두 가지를 주장을 해요. 맨 처음에. 프리마켓. 제발 그냥 내가 사는 거 내가 먹게 해달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실 이제 이게 나중에 트럼프 문제가 나는데 안티워입니다. 아니, 뭐 1차 세계대전 가는가 1차 세계대전 갔더니 뭐 내가 거기서 왜 싸워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뭐 독일 놈들이 미국까지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뭐 우리가 가서 싸워야 돼. 근데 알고 보니까 저 동부 귀족 놈들은 전쟁터 나간 놈도 없고 전쟁터 나가다가 죽거나 다친 애들은 전부 우리 옆집 조카들이고 말이야. 뭐 그다음에 뭐 날 치지도 않는데 아니야 이런 운동들이 벌어져요. 이때 이제 이런 운동에 리더 역할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좀 일부러 머리 안 오면 좀 외울 필요도 없어요. 레오나르드 리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누구는 레드라고 발음하는 게 맞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영어 발음? 근데 미국인들도 내 물어보면요. 뭐 좀 제각기 발음하더라고요. 특히 사람 이름은.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 사람이 바로 FE라는 거를 1946년에 만듭니다. Foundation for Economic Education. 이거 경제적으로 무식해서 그런다. 시장 경제를 너무 모른다. 시장 경제 교육을 시키는 걸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 학교를 갖다가 자유의 초등학교다. 그랜마 스쿨이라는 게 이제 원래는 그 초등학교 맨 처음에 읽고 쓰는 거 가르치는 학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맨 처음에 썼던 많은 교재가 바스티아의 더 로우라고 하는 책, 그 다음에 헤즐리스의 에코노믹 인 원 레슨이라고 하는 책, 이거 번역됐어요, 우리나라 다. 자유기업원에서. 관심 있는 분 읽어보시기 바라요. 뭐, 이런 겁니다. 뭐, 연필 얘기 같은 거. 여러분들, 연필 하나가 만들 때 얼마나 복잡합니까? 연필 하나 보면 고무 달렸죠? 이 고무 어디서 날까요? 저기 뭐 말레이시아 이런 거에서 오지 않았을까요? 근데 플라스틱 있죠. 그러면 석유화 중동산 아닐까요?
그다음에 철심 있지. 철심 있으면 대충 호주 철광석 아닐까? 볼펜 요즘에 얼마예요? 싼 거 모나미 볼펜 뭐 몇백 원 안 하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혼자 만들 생각을 해봐.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는 호주산, 저 중동산, 말레이시아산이 다 와서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그 시장의 원리, 이 자본주의가 얼마나 폭발적이고 생산성이, 근데 이걸 갖다 몇백 원짜리를 만들어버려요. 이걸 이해 못한다. 자꾸 나눠 가지는 얘기들만 하는데, 나눠 가지는 게 프로덕션의 문제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있는 거 갖고 나눠 먹는 건 잘합니다. 근데 잘했을 때 나눠주는 건 신나 보이지만 사실 진짜 오는 건 만드는 겁니다. 만약에 인간이 완벽하지, 그러니까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박 시장도 죄주 절들을 수 있어요. 근데 뭐 한 게 더 많다면 난 인정할 수 있는데 한 게 뭔지 저는 그 자체는 모르겠어요. 만약 그런 식으로, 그런데 정주영 회장 얼마나 욕해요? 역시 정주영 회장이 완벽하다는 거 아닙니다. 난 훨씬 한 게 많다고 봅니다. 훨씬 우리들의 그 편익을 높여주는 일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자, 각설하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설득하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엘버트 녹이라고 하는데 이건 한국 사람까지는 기억 안 해주는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이제 이쪽 보수주의 하는 사람 저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재미있는 건 별명이 뭐냐면 렘넌트 필로소피. 렘넌트가 뭡니까? 남은 자. 이건 이제 기독교적 표현인데 교회 안 다니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주면 이 뭐 이게 바벨론에 끌려가고 다 했을 때 마지막으로 남은 이제 세상은 다 바뀌었지만 마지막으로 신앙심을 유지하는 사람들 이걸 남은 자들이라고 보니까 이거 영어로 렘넌트랍니다. 그럼 보니까 세상이 끝난 거야. 온통 다 자기야. 온통 다 뉴질 찬성이고 뭐 국가가 하니까 돈 나눠지니까 박수쳐. 근데 저도 저는 치과 세임에서 70만 원가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세상 공짜는 좋더라고. 그거 쓰는데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그 떨어지니까 마음이 아프고 그러더라고. 근데 어쨌든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는 건데 이 세상에서 보니까 그래도 남은 자들이 이제 끝났는데 그래도 남은 자들이 마지막으로 멸망하지 않고 끝까지 이제 좋은 세상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 이런 식으로 이 자유주의 이런 원자유주의적인 리버테리안적인 사상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 당시에.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14페이지 넘어갈게요. 자유방임과 개인주의입니다. 카보이 정신이에요. 셀프헬프예요. 보험, 국민보험 같은 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아니 내가 책임질게. 왜 네가 책임지려고 하니? 내가 나중에 가서 거지가 돼도 내가 책임질 테니까 컨셉 좀 하지 마. 근데 알고 보니까 너가 책임지는 게 내 돈 뺏어간 다음에 나 늙은 다음에 나눠준다고 들어. 웃기고 지랄하고 있네. 딱 이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근데 이제 약간 이제 그리고 여러분들 영화 배우 중에서 이쪽을 가장 대변한 인물이 있어요. 클린트 이스트우드죠.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단순한 영화 배우를 하면서 이쪽 리버테리안 쪽에는 굉장한 사실은 사상가적인 대우접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나중에 초반에는 마카로니 서부극이야. 돈이 없으니까 막 찍은 거 이제 뭐 그야말로 뭐 서부극을 이태리에서 찍고 그런 마카로니 서부극을 찍어서 이제 데뷔했지만 나중에 찍은 영화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 사람 철학을 굉장히 반영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가 찍은 더티 해리 같은 영화. 이게 극단적인 이제 리버테리아니즘을 보여준 거예요. 범죄인이 있는데 맨날 못 잡아도 풀려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변호사가 좋은 거라고 하지만 사실 미국에서 변호사 그러면 대부분이 도둑놈이라는 인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실 검사가 거꾸로 정의의 사도일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가 이 서민을 대변해서 법을 지켜주는 사람이고 변호사는 돈 받은 사람 편을 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죠? 더시아라는 형사가 혼자 해결하죠. 내가 해결한다 이 개새끼들. 그래서 밤에 나서 지가 쏴주기 시작하죠. 이게 극단적인 건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사상은 굳이 말하면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경제 중심이다. 정치를 경시해요. 이게 나중에 하는데, 정말 정치란 거 없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 사상이 우리한테 있어요. 체계적인 정.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이 체계적이지 않지만 이런 정서를 갖고 있어. 정치 지긋지긋하다. 제발 끼지 말자. 그다음 복지도 싫어. 내가 알아서 살게. 두 번째, 안티텍스. 세금.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게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잠깐 세금이란 끔찍합니다. 세금 싫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는 미국도 강합니다.
미국 독립 자체를 왜 했어요? 심하게 얘기하면. 세금 문제로 독립한답니다. 이쯤에서 하나 얘기한 건 여러분들 로빈훗하고 홍길동이 같은 종자인 줄 아는데 완전히 다른 종자입니다. 로빈훗은 안티텍스 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빈훗이 싸운 거는 국가 권력에 맞서서 당시에 그 동네 영주들하고 연합해서 같이 싸운 사람입니다. 세금 내기 싫어한 겁니다. 그래서 로빈훗은 요즘에 무슨 단체죠? 미국의 그 텍스 문제 갖고 가는 풀뿌리 운동단체? 티파티. 티파티적인 영웅입니다, 사실은. 홍길동이 이제 우리 박원순 시장이 좋아하실 만한 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사회다원주의입니다. 이게 이제 공격을 받는 지점인데, 이 사람들은 좀 반평등주의입니다. 근데 인간이 똑같아. 다른 거지. 너 왜 돈 벌었느냐? 돈 벌려면 세 가지가 다 있든지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있어야지 돈 벌다고 주장합니다. 뭐가 있어야죠? 열심히 일하든지, 능력이 있든지,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면 운이라도 좋든지. 셋 다 없으면 돈은 못 법니다. 셋 다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좀 그런 생각까지 갖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 셋 다 없는데. 그 다음에 쟤 운 좋았다? 그것도 지 복이지 뭐 좀 극단적으로만 일 겁니다. 좀 냅둬.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얘기하지만,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트럼프가 집권하는 그 배경도 느껴지잖아요. 이 미국의 그 중서부에 봅니다. 고립주의 경향입니다. 왜고? 한국이 어디 있어? 한국이 캄보디아 옆에 있는 나라인가? 아니야. 인도 옆에 있어. 그리고 싸웁니다. 농담 아니고. 거기에 왜 우리가 가서 피를 흘려야 되는데? 이 경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식의 이제 이런 흐름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체계화된 리버테리아니즘으로 가게 된 거는 오스트리아 학파, 미제스와 하이에크가 미국으로 본격적으로 소개되면서부터입니다. 더 로드 투 셀프덤, 노예로의 결계 1944년에 만들지만 그때 영국에서 별로 안 팔리다가 이게 미국에 와서 대박을 터뜨립니다. 왜 대박을 터뜨리면 우연은 아니에요, 사실. 이 아까 말한 이런 식으로 레오나드 리드 같은 사람들이 중소상공인협회 같은 데 가서 막 설득을 하고 시장 경제가 우수하다는 걸 교육시켜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걸 읽어본 거예요. 이런 기분 있죠? 내가 꼭 하고 싶었는데 뭔가 이렇게 조리 있게 얘기를 못 했는데 딱 조리 있게 얘기해 주는 거.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는 내가 다 요 마음인데 이건 나는 이거 말이 안 돼서 이건데 딱 써준 거.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몇 명 읽어봅니다. 만개 읽고 와 그래갖고 심지어는 이제 이 상공회의소에서 이 책을 대량 구입해갖고 뿌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대박을 뒤져서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요약본을 써줍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 모르신 분은 얘기하지만 그건 우파 주간지 같은 거였습니다, 사실은.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굉장히 재밌는 얘기 쓰지만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결국은 굉장히 우파적인, 그러니까 이 컨서버티브적인 혹은 이 조금 약간 보수적인 리버테리아니즘적인 걸 경향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얘기도 나중에 또 하지만 좀 잠깐 넘어가요. 그 사회주의자가 왜 되느냐? 이 질문 많이 받아요. 사회주의자가 왜 되느냐? 사회주의자가 되는 길은 이거는 하이에크 주장이면 두 가지인데요. 저는 이걸 굉장히 인정을 합니다. 첫 번째 원시공산체로의 향수입니다. 자본주의 거대한 질서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효율적입니다. 근데 정이 없어 보여요.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 소외된 개인이 시골에서 봤을 때. 그랬을 때 사실 진짜 합리적인 사회는 대규모 질서와 하이에크는 소사이어티라는 말 자체 싫어했죠. 오더라는 말이죠. 소규모 질서가 공존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사실 하이에크가 이제 컨서버티브들이 하이에크는 컨서버티브가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컨서버티브를 자꾸 끌어들이는 배경입니다. 뭐냐? 내가 마켓 가서 내가 좀 배고프다고 해서 그냥 먹으면 어떻게 되죠? 절도입니다. 근데 그걸 용납하면은 이 대규모 마켓 질서는 붕괴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친구들끼리 먹을 때 내가 좀 돈이 없으면 이 친구가 내주죠? 물론 요즘은 뭐 더치페이 하자고 그러지만 그것도 진짜 친한 친구면 내줄 수 있죠? 부모 아들 간에 내줄 수 있죠? 이런 소규모 질서가 있게 됐어요, 인간은. 이 소규모 리들 플래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플래톤 소대죠. 조그만 소대 같은 이러한 사회가 공존을 했는데 이 둘 중에 하나 붕괴되면 대부분이 망합니다.
대충 공산주의자들이 소규모 플래톤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그게 붕괴됐을 때 대충 사회주의 혁명으로 갑니다. 사람들이. 제가 이제 강연할 때 많이 써먹는데 80년대 중후반에 노동운동할 때도 느끼는 게 노동자들이 구로공단의 노동자들이 무슨 거대한 자본주의 타도를 위해서 투쟁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뭐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투쟁한다고요? 그것도 있어요. 근데 경제적으로 열악하다 해서 갑자기 투쟁하지 않습니다. 그럼 과거는 뭐 안 열악했나? 대부분의 경우 소외를 느낍니다. 자, 시골에서 가도 올라와요. 온 세상이 다 돈 그래요. 자기 받아주는데 아무도 없어. 이 사람들한테 따뜻하게 구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한 세 종류 나타나요. 첫 번째가 순서에 관계없이 얘기하면 첫 번째가 저희 같은 당시에 저 같은 빨갱이들이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일 끝나고 꼭 남산에 올라갑니다. 남산에 참 불빛을 보면서 저렇게 건물이 많은데 우리 집은 왜 없을까 이런 소리 합니다. 그리고 아플 때 찾아가고 위로하고 그럽니다. 근데 두 번째 종류, 여공들 얘기해요. 꼭 제비들이 또 있어요. 여공들 상태로. 그러면 이 여공들이 그 남자들 좋아하는 거 미남에서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 정둘 데가 없는데 진짜 돈 주고 몸 주고 다 줘요. 그래서 부천에 있는 뭐 산부인과 같은 데 돈을 무척 벌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사실은 교회예요. 사실은.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교회를 싫어하나요? 와, 정말, 도시산업단교회는 우리랑 그 당시 같은 편이기 때문에 뭐 문제가 없는 거고, 제가 말한 교회는 그쪽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은, 순복음교회 계열들. 사실 이제 장로교 쪽은 뭐 공단을 잘 안 오고, 장로교 이름을 공단하면 도시산업선교일 가능성이 거의 높았고, 이제 순복음교회들, 그 언니들. 원래 공장 노동자였던 언니가 조그만 가게 열고 신앙심 얻어갖고 있는 언니가 와서 해요. 역시 뭐 맨 처음에 솔직히 뭐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구원 얻어갖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외로운데. 아파도 돌봐주는 사람 없는데 그 언니가 와서 아프면은 약지어다가 와서 열재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병 간호해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이런 관계들. 근데 두 번째는 이성에 대한 과도한 확신을 하게 돼요. 이게 이제 지식인들, 또 헛지식인들이 이들을 잘해요. 대학교 1학년 때, 뭐 몇 가지 이제 그 자본주의 비판 서적을 읽고 유레카를 외칩니다. 난 진리를 깨달았어. 이제 진리를 깨달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죠? 이제 세상을 다 하니까 개조를 해보고 싶어. 이제 개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뭐 인간 외쳐, 사랑. 그러다 개조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죠? 또 해. 거기서 말하는 인간은 뭐죠? 구체적인 피와 뼈를 갖고 있는 인간이에요? 살을 가진 인간이에요? 굉장히 추상적인 인간이에요. 자기 머릿속에 그려놓은 노동자. 그런 노동자 없어요. 역사의 준인 노동자. 존재하지 않는 노동자. 그러다 실험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죠? 또 해요. 볼세비크 혁명에서 그 많은 실험을 해요. 그래서 수천만 명이 죽어요. 문화혁명에서 모택동에서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렇게 사람을 죽여놓고 거기에 사람은 역사 발전을 위해서 필연적인 거라고 얘기를 해요. 저 오늘 너무 과격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 방송 내가 한번 꼭 봐야겠어. 이러면서 이제 자유, 15페이지 넘으면 자유가 뭐냐 했을 때 이거 설명하려면 굉장히 긴데 자본주의가 우수한 것이 단순히 효율적이라서가 아니에요. 자본주의야말로 자유를 주기 때문이에요. 선택할 자유를 주는 거예요. 흔히 이 소리를 해요. 또 배웠다는 것, 조금 배웠다는 것들이 그래요. 사회주의의 반대말은 자본주의고 민주주의가 아니다. 한편을 만드는데 한편은 틀려요. 그래서 민주사회주의를 얘기해요. 민주사회주의를 만들면 된다 그래요. 민주사회주의가 될까요? 사적 소유가 없는, 개인적 재산이 없는데 민주주의가 될까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 안 되냐면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독재를 해도 예를 들어 전두환 대통령의 평가 다양하지만 제가 독재를 했다. 그러면 내가 정치를 안 한다. 나 그냥 가게하고 살면 돼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내가 정치 안 하는데 날 잡아가진 않았어. 적어도. 그게 오소리테리아니즘이 암만 강렬해도 그 정도야.
이해 안 되시면요. 제가 이제 소련 생활 하신 거 알 거고, 소련 생활 하는데, 조금 약간 뭐 역설적인 얘기니까 끝까지 말을 드릴까요? 중간에 그것만 자르면 큰일 날 얘기입니다. 실업의 자유라는 게 있어요. 자본주의에서. 실업의 자유. 실업자가 될 자유.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이해를 못 하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100% 취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저 취직시켜 줄 수 있어요. 만약에 뭐 솔직히 말해서 사지만 멀쩡하면. 저기 안산공단 같은 데 가면 아직 일자리 많아요. 안 가죠. 솔직히 100% 취직 안 되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지가 안 가고 싶은 직장을 안 가는 거예요. 사회주의에서요, 대학교 5학년이 되면은, 그 5학년 제도였어요, 그 당시에. 취업위원회라는 게 열립니다. 100% 취업이 돼야 돼요. 그래서 100% 직장 배치를 하면 글로 가야 됩니다.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제가 다르게 이해하면 군대를 생각하시면 돼요. 군대에서 실업자 있습니까? 다 배치합니다. 내가 가기 싫으면 가야 됩니다. 운명이 거기에 결정됩니다. 자, 우리는 왜 버틸 수 있느냐? 뭐 부모가 좀 줄 수도 있고, 참 우리나라가 저력이 생겼다는 게 요즘 실업자가 그렇게 많은데도 제가 낮에 카페 가면은 전부 실업자들인데, 대낮에 카페에서 노트북 켜고 있는 것도 실업자 아니에요? 아닌 사람도 있나? 그러고 살잖아요. 당분간은. 사회주의에서는 만약에 A라는 학교 다니다가 자대 배치죠. 절로 받았는데 안 간다. 우선 살 데가 없어집니다. 자기 집이 아닙니다. 집은 다 국가가 임대해 준 겁니다. 관사나 마찬가지예요. 그 자리에서 없어지면은. 제가 이제 극단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경험한 얘기로는, 제가 빼짜르 대학에 있을 때 아주 좀 했더니 진짜 특례를 받아고 소위 말하는 직장 배치위원회 위원을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와, 진짜 그 권력 막강하더라고요. 뭐 대학생들이 다 찾아와. 뭐 부모들이 와서 아부도 하고. 왜냐? 이런 문제가 됩니다. 내가 얘가 밉다. 그럼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지만, 얘를 갖다가 빼짜르 대학교 예를 들어 영어학과다. 저 시골 학교 영어 선생으로 보내버리면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선 거부를 타고 가야 되죠? 그럼 거기서 못 올라와요. 집도 글로 옮겨야 돼요. 여기 있는 아파트 빼주고 글로 내려가야 돼. 왜냐? 지 아파트 아니잖아. 그 권력. 우리는,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얘기해. 옛날에 군수 얼마나 높았습니까? 사또. 생사이탁권을 다 줬죠. 요즘에 여러분들 자기네 동네 구청장 무섭다 하시는 분 별로 안 무서워하죠. 그 다음에 여기 특히 좀 잘 사는 동네 가면 특히 동장 같은 거 인간으로도 취급 안 하지. 왜 그렇게 되죠? 그 사람이 갖지 않은 내 권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적 권력이. 근데 사회주의 세력은 나의 재산이 없으면서 사적 권력이라는 게 없어요. 그거 신기하지 않아요? 자, 우리나라 서열 1위가 누구죠? 우선 갑자기 혀가 구부러지는데 끝까지 발음을 해야죠. 존경하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 각각해서 1위라고 치고, 그 2위는 누구예요? 총리? 오케이. 거기가 3번위는 누구지? 그러면 이재용은 몇 위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스포츠 스타 누구죠? 그 다음에 몇 위죠? 자, 자본주의 사회는요, 정확하면서 1, 2위를 결정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요즘에 축구 잘하는 사람 누구죠? 네? 손흥민이가 장관 부러워요? 장관한테 기주고요? 꼭 난 장관 하겠다. 몰라. 개인적으로 되지만 그 생각해요? 그냥 손흥민 사는 거 아니에요? 존경도 받고. 근데 사회주의 사회, 북한 보면은 중앙노동당 1위부터 서열이 나와. 왜냐? 국가 권력이 다 결정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내가 어디서 살 거냐? 국가 권력이 결정해요. 오늘 많이 시간이 가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뤄야 하는데, 여기서 자유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15페이지 하지만 몽펠랑 소사이티라서, 이건 스위스예요. 스위스에 가갖고 학자 36명이 이런 소사이티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 리버테리안 운동이 본격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운동이 이제 나중에 여러 가지 하이에크 미제스도 있지만 밀턴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하는데, 제가 한 권씩 추천서 쓰는데, 이번 주에 추천서는요, 밀턴 프리드만이 쓴 프리 투 추즈입니다.
이게 선택할 자유라는 걸로 돼 있어요. 이게 사실은 좀 고급스럽게 공부하신 분은 뭐 다 아는 얘기인데, 이 리버테리안이라든지 이 시장 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해보신 분이면 반드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아주 대중적으로 쓴 책이에요. 이게 뭐냐면 사실은 TV 방송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다가 그걸 이제 푼 책인데, 이 와이프랑 같이 만든 책인데, 미국에서는 1980년에 나와서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에요. 이 책이 다음 주 제가 말하는 보조 교재입니다. 물론 시간 여유가 안 되는 분은 안 읽으셔도 할 수 없고. 그래서 1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번역돼 있습니다. 자유기업원에서 번역돼 있어요. 저기서 제가 보조 교재를 이런 거 꼭 번역된 것만 지금 추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번역된 것만 추천하고 있습니다. 리버테리아니즘 운동이 벌어져요. 리버테리안 운동 이제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실 이거 자체로만 해도 뭐 한 학기 강의할 수가 있는 수준인데, 우선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이제 경제에 꽂힌 사람이고 경제적 컨설버티브라고도 불러요. 근데 이제 완전한 리버테리안이냐, 완전히 경제적 에코노믹 컨설버티브냐에 따라서는 아까 말한 신의 문제라든지 절대적인 가치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냐 안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근데 이 사람들은 컨설버티브랑 또 달라지는 게 뭐냐면 결국은 대외 정책이에요. 나중에 이제 트럼프 왔을 때는 조금 이제 요즘에 또 뭐 글로벌리스트에 대한 비판이 유튜브에 유행하라고 있어서 제가 한마디로 오늘 말씀드리기 좀 힘든데 그건 나중에 공부해 보기로 하고,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고립주의자예요. 아니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에 가서 뭐 미국이 피 흘리고 돈 뿌리느냐.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컨설버티브랑 다른 건 뭐냐면 소셜 문제에 있어서 지난번에 했지만 리버럴이에요. 쭉 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마약 왜 안 되냐? 마약 하면 괜찮지 않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한 극단을 얘기한 거예요. 그 경향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권력을 싫어해요. 그리고 어떤 개인의 존엄 이런 걸 중요시하고, 개인적 자유, 권리, 그 다음에 스템포니어스 오더, 이거 자발적 질서라고 번역하나요? 자생적 질서라고 하나요? 자생적이 더 좋겠다. 자생적 질서를 강조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글을 보려면 지난주에 했지만 미국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보수주의, 그러면은 제가 주장하는 보수주의는 헤리티지 재단께 가장 정확하고, 이 사람들은 카토 연구소, 영어식 발음으로는 케이토라고 발음하죠. 케이토 인스티튜트를 아마 인터넷 쳐보시면 이 사람들의 정책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리버테리아니즘의 또 흐름이 굉장히 다양해요. 우선 수박 겉핥기지만, 로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여유가 되는 건 이런 것도 읽어보면 좋은데, 이 사람은 그냥 전형적인 진짜 야경 국가론을 주장하는 사람이고, 이제 아까 말한 에코노믹 컨설버티브를 넘어서서 저 같은 컨설버티브가 이제 용납하기 어려운 한계로 오는 지점이 바로 이제 이 로스바드 같은 사람입니다. 사실 이제 하이에크, 미제스 같은 경우에는 리버테리안이나 컨설버티브나 전부 굉장히 자신의 사상적 원천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프리드만 같은 경우에는 뭐 완전히 사실 컨설버티브가 사상적 원천으로 보고, 근데 로스바드에서는 좀 갈라집니다. 로스바드는 그야말로 이제 아나키스트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도 이제 역사 볼 때 배우는데, 이 사람 이름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이 컨서버티브 청년운동 YAF가 분열하는데 이때 로스바드 파와 컨서버티브 파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심하게 강목 들고까지 싸웁니다. 그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에인 랜드라고 하는 참 재밌는 여성인데, 이 사람이 쓴 아틀란스 슈레그드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 번역됐는데 뭐 정말 안 팔렸다고 하는데, 뭐 이런 책이 많죠.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다는 책. 근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아틀란스 슈레그드라고 하는 거는 책만 팔린 게 아니라 영화도 여러 번 했어요. 뭐 옛날에 영화에서 히트치고, 뭐 얼마 전에도 영화 나오고 중간에도 있고, 심지어는 TV 시리즈물로도 만들고 어마어마하게 히트했어요. 잠깐 심하게 얘기하면 이 재단이 있는데 이거 갖고 밥 먹고 살아요. 잠깐 근데 이 내용은요, 좀 10대 후반 소녀들이 좋아할 만한 책이에요, 사실은.
거기서 보면 굉장히 좀 멋있는 진짜 캔디 같은 소녀도 나오고 뭐 그런 건데 소설을 통해서 굉장히 시장 경제가 우수하다는 걸 강조하는 책이에요. 그리고 보면 어떨 때 보면은 누가 얘기를 하는데 얘기가 아니라 거의 강의 내용이 몇 페이지가 넘어가요. 그 내용이 보면 시장 경제가 우수하다는 뭐 그런데 나서 성공하는데 근데 이 사람의 또 문제가 뭐냐면 왜 이 사람은 또 로스바드와 같이 컨서버티브가 안 치냐면 가장 큰 문제는 이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그냥 단순히 무신론자가 아니라 자기가 무신론자라고 선언하고 다녀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아까 말한 니체적 개인주의인데 니체가 극단으로 가면서 이런 또 우파가 또 될 수 있어요. 니체 해석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 사람은 오브젝티비스트, 객관주의라고 하는 자신의 철학적 기반을 만들어서 전파했는데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는데 이쪽 계열의 유명한 사람이 나타나죠. 레인랜드의 학생 시절부터 레인랜드의 제자였고 추정되었던 사람, 알렌 그레스퍼 펀 모릅니까? 그 뭐였죠? 거기 의장했던 사람이죠. 이런 사람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리버테리안 조직이 미국에 있어요. 지금 리버테리안 파티라고 있습니다. 나중에 얘기지만 컨서버티브들은 대부분 공화당을 점령하는 쪽으로 가고 공화당 자체가 컨서버티브는 아니에요. 거듭 얘기지만 이 컨서버티브가 나중에 왔는데 컨서버티브들이 가서 공화당을 점령하는 작전을 합니다. 나중에 저 4강, 5강 할 때 나옵니다. 이들은 뭘 주장했냐면 컨서버티브는 공화당을 점령하자 그러고 이 리버테리안들은 리버테리안 파티를 따로 만들자. 그래서 리버테리안 파티가 있어요. 대선에 나면 뭐 어떨 때 1%도 없고 최고 한 3%까지도 나오고 뭐 이래요. 뭐 그래갖고 있고 학생운동으로 스튜던트 포러 리버테리안 소사이어티라는 조직도 있고 그런데 이들 중에 일부 중에 하나인 이것도 이제 여기서 그냥 이런 게 있다고만 넘어가면 돼요. 나중에 사는데 팻 뷰캐넌 같은 사람은 자신을 올드라이트라고 주장을 하고 이게 나중에 뉴라이트라는 게 나왔기 때문이에요. 뉴라이트에 대한 뉴라이트가 아니라 참 네오콘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서 자기는 팔레오 컨서버티즘 그러니까 네오가 아니라 팔레오 원래는 구석기 시대 구 이런 뜻이죠. 이러면서 이제 이런 운동을 하는 쪽으로 해서 다시 공화당 쪽으로 오는데 뭐 이건 지금 모르셔도 돼요. 이건 나중에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18페이지 넘어가면 나중에 이제 케인즈 학파가 몰락하면서 공급 중시 학파가 하고 공공선택학파 대두하는데 이거 설명하려면 길어지니까 좀 빼기로 하고요. 자, 오늘 한 거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자유라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맨 처음에 클래시컬 리버럴리즘이 나오는데 클래시컬 리버럴리즘이 소극적 자유냐 적극적 자유를 놓고 한쪽은 리버럴리즘으로 가요. 그래서 미국에서 현재 리버럴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기준은 좌익이에요. 좌파예요. 그리고 거기에 반발해서 이름이 이제 뺏겼지만 리버테리아니즘이라고 그래갖고 하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리버테리아니즘이 생소하니까 이걸 갖다가 자유주의라고 번역을 해요. 근데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유기업원 같은 데서 내가 자유주의라고 했을 경우에는 리버럴리즘이 아니라 현대 영어로는 리버테리아니즘일 가능성이 90% 이상이에요. 또 아닌 분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리고 이들과 차이는 뭐냐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 리버테리아니즘이 나오게 된 거는 외생적인 이론이기보다 미국 고유의 카우보이 정신, 자영농민의 개척 정신에 나와요.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한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컨서버티즘은 개인의 자유와 책임,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헌신인데 사회주의는 아예 이 개인이라는 게 아닌 거고 리버럴리즘은 자유까지는 얘기하면 그 이상 안 난 거고 리버테리아니즘은 전통이 책임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킨다. 도덕도 내가 지키는 거고. 그런 식으로 있었는데 이들의 이념적으로 무장시켜준 인물이 뭐냐면 오스트리아파예요. 미제스와 하이에크가 미국으로 건너와요. 특히 노예 길이 선풍적인 인권에서 이들의 교제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하이에크가 이들을 교육시켰을 때보다 이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온 게 가까워요, 사실은요. 그러면서 이런 운동들이 번져요. 그래서 이들 중에 하나는 일부는 이들의 크다란 주류는 스스로를 재정적 보수주의 혹은 경제적 보수주의라고 주장을 하면서 나중에 얘기할 보수주의의 큰 흐름의 하나로 들어가요. 근데 여기 합류 안 한 그룹들은 자신들을 리버테리안이라고 하면서 자기네는 컨서버티즘이 아니라 그러면서 리버테리안 운동을 따로 전개를 해요. 그 전개한 것이 어디부터냐면 아까 로스바드라고 하는 사람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이 로스바드와 그 중심에 의해서 굉장히 아나키즘적이고 또한 굉장히 자유를 강조한 운동들이 벌어지고 그 운동이 지금 싱크탱크로 있는 거는 케이토 연구소고 그다음에 이들의 정치적인 단체는 리버테리안 파티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이들 중에 일부는 또 현실적으로 리버테리안 파티로 안 된다고 해서 공화당으로 일부 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론 폴 같은 경우가 이제 굳이 말하면 그런 사람이에요. 그 대통령 후보로 나던 론 폴 같은 경우가 굳이 말하면 컨서버티브 주류였다기보다는 이 리버테리아니즘에 쭉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리버테리안 파티에서 정치해 갖고는 뭐 좀 힘들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독재 정당 뭐 하지만 힘들고 결국은 제가 당 이름이 자꾸 기억 안 나는데 김종인 시당 같은 데 들어가서 해야지 좀 승산이 있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뭐 하여튼간 얘기가 돼요. 제가 한 거는 가실 분도 있고 질문을 받아보려고 해요.